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0.9%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약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스권 내에서 증시가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언제든 좀 더 하락, 급락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 장이 이어져야 결국은 작년에 연말에 있었던 증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증시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형주 등의 순환매 섹터가 자연스럽게 서로 한 번씩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고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전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건 이유로 뭐 어디 3사 그리고 관련 2차전지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한 모습이죠. 그리고 뭐 전기차도 애플과의 중단, 현대차의 애플과의 중단 소식에 현대차 계열사에다 관련주들까지 다 같이 힘을 받지 못하니까 증시가 지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다시 한번 불을 붙인다면은 또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은 증시가 오를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다시 순매수세 그리고 이제 반도체로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섹터로 다시 시작하는 상승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두 종목 진단을 하고 갈 건데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대한항공입니다. 두 종목은 제가 이제 앞에 영상을 한 번씩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일단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과의 소송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서 어떤 리스크 부분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월요일이었죠. 연휴 동안 이제 LG화학의 LG화의 승소 소식이 나오고 나서 첫 거래일인 2월 15일 월요일 날 일정 부분 급락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많이 회복되면서 그래도 지금 2영업일, 3영업일간 화수 어제 오늘 동안 다시 상승폭 키워가고요. 오늘 상승폭 더 키워갔습니다. 4%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패소 전 금액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그래도 저도 사실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2차전지 이제 소송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함과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기간으로 여기고 5영업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그 전 수준하고 뭐 크게 변화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합의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LG화학과 현대차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현대차의 전기차인 코나가 배터리 리콜이 들어가면서 그 비용에 대한 약 2조 원에 대한 비용을 LG화학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여부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현대차와의 문제가 있고 SK이노베이션과의 또 소송권 합의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전기차 섹터까지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고 저는 양사 SK이노베이션, LG화학 양사 모두 적절한 합의점이 도출되어야만 다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다시 2차 전지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내
국내사들끼리, 국내 굴지의 국내사들끼리 이렇게 분쟁을 하는 동안 중국이랑 타 국가들의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보셨다시피 그래도 견조하게 잘 견디고 있고요. 내일 물론 이틀 연속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다소 당분간은 30만 원을 넘고 당분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분들,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너무 급하게 처분을 하신다거나 그러시기보다는 다시 2차전지 전반적인 SK이노베이션뿐 아니고 2차전지 전반의 섹터의 순환매가 돌아오는 장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 제가 신주인수권 거래가 어제 화요일부터 약 5영업일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부터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죠. 16일부터 이루어지고 일정 부분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빠진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겠지만 일단 신주 인수권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 보시겠어요? 신주 인수권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신주 인수권은 우리가 기존의 상장은 일시적으로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 코드에서 차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각 증권사 HTS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는 검색어에 신주 인수권이라고 찍으면 현재가와 일별 추이 등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대한항공 R46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한항공만 찍으셔도 되고요. 현재 거래됐었던 종목들 다 리스트가 있으니까 고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가격인데요. 신주인수권 가격은 어제는 이제 8,400원대 그리고 오늘 7,900원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거래대금 한번 보실까요? 오늘자가 28,000원이에요. 오늘자가 28,000원인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린 적 있었죠. 네. 대한항공 현재 주가 28,500원, 500원입니다. 그런데 신주 인수권 가격이 오늘 얼마였었죠? 네, 신주 인수권 가격 7,900원, 8,000원이라고 할게요. 지금 8,000원을 주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신주에 대한 그 확정가액이 지금 19,900원인가? 2만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2만원 정도로 잡으면 다시 28,000원이 되죠. 28,000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대한항공 주식을 본주를 직접 사는 방법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매매한 후 확정가액 나오고 청약을 해서 받는 금액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가 앞으로 남은 3영업일간 목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3영업일간 신주인수권의 가격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주인수권 가격이 지금 8,000원 아래로 좀 더 떨어질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매매를 한 후, 신주인수권을 산 후 매수를 한 후 신주 유상증자를 받는 방법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조금은 번거롭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주가 대비 신주인수권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신주인수권을 반드시 통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아직은 큰 이득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남은 3영업일간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고요. 대한항공은 사실 저는 대한항공에 대한
대한항공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뉴스가 나왔어요. 유니세프와 코로나 백신 수송 협약을 한다라는 장중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일시적으로 약간 반영을 했고 크게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단연간 앞으로 뭐 백신에 대한 수송 부분이 한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예, 코로나 이후에 일단 네. 백신 수송이죠. 백신 수송은 곧 이제 화물 수송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화물 수송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화물 수송에 대한 이익 증가, 영업 이익 증가, 백신 수송을 담당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이 되면은 여객 수요가 급증 또는 폭발하겠죠. 예, 그럴 경우에 대한항공 국내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나를 인수한 입장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이 대한항공의 주가는 아마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 시점의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나의 인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인수에 대한 인수 후 가치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대한항공 주가 지금보다 저는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대한항공의 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인데요. 대한항공의 주가를 저는 차근히 모아가자라는 입장이고요. 대한항공은 이번 신주이수권 거래 매매가 마쳐지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주이수권이 거래되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크게 변동은 없을 수 있다. 신주이수권 가격과 맞물려서 조금은 이제 그 보합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모르죠. 그 사이에 또 어떠한 또 빅호재가 나오거나 어떠한 또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는 매수 또는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한동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신주인수권 가격 확인해 가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 되게 걱정이 돼요. 사실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한데요. 오늘도 뭐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영상 한 개 더 올려드릴 텐데,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된 요즘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관련주들에 대한 제가 이제 단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큰 틀에서 대형주 중심의 지금 너무 확연한 섹터들이잖아요.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전기차, 미래 신사업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가시화된 산업군에 대한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먼 미래에 가상화폐라든지 아직은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테마주 중심으로 크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야 될 종목들이 빨리 움직여줘야지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주식, 좋은 종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은 저는 관망의 상태라고 보고요. 관망으로 지켜보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도 또다시 저는 이제 변화가 올 것이고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